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시장도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는 역시 반도체가 주인공이었죠.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죠. 그만큼 이제 반도체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역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지수의 향방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1%씩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반등 장세를 이끌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시장이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어떤 반등장이 좀 더 가시화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일부 방산주들까지 해가지고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반등세가 좀 강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전체적으로 코스피 종목에서 매수가 좀 진행이 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반등세가 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들 대형주들의 반등세가 쭉쭉 뻗어나가는 반등세가 아니라 지금 순환 반등 성격의 짧은 반등에 머무른 그런 상태다라는 부분은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요. 네. 그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또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올라가주면 좀 더 재미있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면서 부진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아직은 침체 양상. 그렇다고 대형주고 코스피 시장의 어떤 대형주들의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은요, 분위기 자체는 지수 하방 경직이 나오고 또 코스피가 반등에 나서고 또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세가 좀 이어지면서 정말 우리 증권 시장에 좀 봄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이 애시당초 이번 주 안에는 좀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아마 다음 주까지 미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또 그 탄핵 심판이 미루어짐에 따른 불확실성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관세 정쟁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아직까지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런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장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탄력적인 반등장이 진행되는 장세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면서 그러나 지수보다는 종목을 중심으로 승부를 거는 이런 매매는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내일장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순환 랠리가 돌아왔습니다. 네. 요즘 계속 돌고 돌아요, 종목들이. 그러니까요. 일단 반도체 종목들도 갔다가 쉬었다가 다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만 그쵸. 일부 종목들만 신고가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이 순환하고 있는 이런 형태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올라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점 대비해서 반등의 폭도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반등 장세가 전개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후부터는 조만간에 이제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순환 랠리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코스피에서 코스닥 그리고 종목들 내에서는 섹터별로 또 종목들의 순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순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요 언급드렸듯이 시장의 강세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은 대세 상승을 논하기는 조금 이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업황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은 대세 상승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는 것이겠고 아직은 단기 상승세가 나타났고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아직은 시장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낙관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와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의 시세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결정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HBM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야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말씀드렸죠. HBM3U와 관련돼서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세 상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컬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단기적인 급방등세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언급드렸듯이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정말 좋아지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대세 상승도 가능할 겁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다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결론적으로 반도체 종목 섹터를 포함해가지고 여타 섹터 업종별로 종목별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돌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종목별 순환 장세는 우리가 뭐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대응이 강한 종목들 말씀드렸죠. 시장보다 강한 종목 또 그리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부 섹터와 일부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승부를 걸어가는 그런 매매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그림을 좀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도 다시 한번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 대체적으로 55,000원 선에서 바닥을 찍고 횡보세를 기록하면서 네.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6만 원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6만 원 선을 좀 뚫고 가려면 강력한 거래량과 더불어서 장대양 봉조가 좀 나와줘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호재가 좀 나와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 호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디램이라든가 이쪽보다는 역시 HBM3를 중심으로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엔비디아로 콜테스트 통과에 따라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HBM4를 중심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협력사에 납품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듯이 앞으로 HBM4를 먼저 삼성전자가 개발을 해서 시장 분위기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은 무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 HBM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세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 같지 않을까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간다고 한다면 아직은 대세 상승은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디램이라든가 낸드 가격의 강세가 나타날 만큼 주가는 분명히 바닥을 쳤고 국내 증시도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세 하락은 없기 때문에 무사할 필요 없이 우리는 종목으로 승부를 걸자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점검을 해주셨고요. 분명 대응하기 쉽지는 않은 시장이지만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종목에 집중한 만큼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탑5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의 주인공은 한화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순위가 올라온 데 이어서 90% 수익률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매니저님, 한화시스템 100%도 도전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가능할 거로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현재 조선주들의 흐름이 이제 하나오션의 주가 흐름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대장주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네. 이제는 직전 고점에서 매물을 받고 있는 과정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선주 전반에 걸친 흐름보다는 조선이다라는 섹터보다는 미국 MRO 시장이다라는 섹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여타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네. 조선 성과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선주 전반에 걸친 대세 상승이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은 미국의 MRO 시장과 그리고 방산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하나오션 중심으로 또 하나그룹주 전반에 걸친 하나그룹주에 국한된 그런 반등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조선주들도 이제는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이 있어서 좀 선별화된 그런 선별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고 조선주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뭐 중국 ETF 관련주 밑에 새롭게 부각되는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돌리는 이런 전략도 조금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면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조선주 전반에 대한 전략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다음으로 관심 가져볼 섹터 어느 쪽으로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자,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는 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지금같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불안하고 또 출렁거리는 장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나중에 아주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섹터로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었죠. 많이는 못 올랐습니다. 오늘도 강박 정도 유지가 됐고요. 언급드렸듯이 이미 10,000원 선에서 바닥을 찍었고 바닥을 탈출했고 그리고 14,000원, 15,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얘기고 바닥 탈출에 따른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중기 재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측면이 되겠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주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위치다.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도하는 관점보다는 보유하는 전략과 함께 저감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스 그리고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삼성 SDI가 힘든 상태지만 역시 투매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보겠습니다. 자, 중국 ETF 관련주들의 시세가 여전히 견조합니다. 국내 증시는 상당한 변동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는 여전히 탄탄하고요. 중국 증시가 하반 경직이 전개되면서 홍콩 H지수라든가 홍콩 지수의 상승세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자, 오늘도 주가는 출렁거리면서 결국엔 약밥선에서 마감됐습니다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정도의 흐름이고요. 고점 돌파 후에 횡보세를 기록할 정도로 추세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 구간에서 2단 상승세가 나올 때는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LPR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인하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죠. 다만 중국 당국이 중국의 내수 경기라든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적인 호재가 등장한다고 한다면 중국 증시의 반등과 더불어서 ETF 관련된 반등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가 워낙에 부진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대체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중국이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유럽이라든가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중국 ETF에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자,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필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 바닥 종목들을 여러분께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좀 지루한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필 에너지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닥을 찍고 강하게 올라가고 지금 횡보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21평선을 돌파하는 강도 높은 반등세가 진행됐죠. 사력파이 원통형 배터리 생산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이 필 에너지도 좀 넓은 의미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사력파이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분명히 바닥은 찍었고요. 탄력적인 반등세는 아직은 나오질 않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물량을 턴다라는 관점보다는 힘들게 바닥권에 잡은 종목인 만큼 가지고 가신 전략 주겠고요.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도 해볼 만한 정보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전략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저희가 어느 쪽에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발견 종목 열어주세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겹쳐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전기 2차 전지 중국 ETF 관련주들은 그동안 이제 항생테크하고 H레버리지 그 두 개의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전기차 쪽으로 한번 가져갔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다른 중국의 ETF 관련주들에 비해서 시세가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갈 정도로 이 종목은 거래도 굉장히 활발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이제 타이거 차나 전기차 솔렉티브는 중국의 전기차 관련 섹터 종목군들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라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생산 업체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부품 관련주들 이들 업체들을 묶어놓은 ETF를 상품을 추종하는 그런 ETF라 보시면 되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주시는 성장 가치가 상당히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BYD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GAT도 분명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업체들이죠. 이들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다 잡고 나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가운데 만약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전기차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 그런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확실하게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가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위축된 모습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 모습이고 이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자체가 다소 위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쟁을 기점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죠. 결론적으로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들이 나올 때는 중국의 내수 경기만 살아나더라도 전기차 시장 자체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다른 항생테크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종목도 어느 정도는 상승세가 연출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그 그림을 보면서 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도요. 지난번에 중국 증시가 올라갈 때 역시 강도 높은 반등세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지난번에 10월 달에 강하게 올라갔었죠. 이때도 중국 증시가 강세를 기록했고 중국 홍콩 증시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이 종목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좀 늦었지만 역시 결국엔 터졌고요. 긴 행보세를 기록하고 2차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반등폭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항생테크 관련주들이 1차 상승에 눌림을 주고 반등에 나선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얘는 주가가 거의 안 밀린 겁니다. 그만큼 전기차와 관련된 시장의 관심이 높다는 얘기고요. 덜 밀렸기 때문에 지금 만만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세 분출이 좀 더 강하게 되면 주가의 상승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단 2차 상승의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면 이 구간부터 점진적으로 완만한 반등세가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언급드렸듯이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오늘 종가 1,880원을 기록했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시초가를 중심으로 조금 밀릴 때마다 우리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고 자, 목표가는 일단 12,000원 제시를 드리고 자, 손절가 9,7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만나봤습니다. 이 테슬라 잡는 비아디의 반격이 돋보이는 가운데 저희는 ETF 상품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계속해서 이 종목에 집중하자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 전략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지금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게 되면요. 오늘은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좀 늦게 했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중국 ETF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조선주들과 관련해서 일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는 언급드렸는데 조선주들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포인트 그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2차전지 쪽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자,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하시고 내일 장마감에 3시 50분에 무료 방송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봄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종목 선별 전략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하셔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장 마감 후 3시 50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